야, 이 기생충 같은 년아, 너 거기 안 서?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감히 발을 디뎌? 넌 이제 우리 집안에서 유효기간 끝난 물건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안 꺼져. 호텔 파티장의 높은 층고를 날카롭게 찢으며 울려 퍼지는 시어머니. 박 여사의 고함에 천장에 매달린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파르르 떨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번쩍이는 황금빛 비단 드레스의 목에는 제 피땀 어린 돈으로 산 다이아몬드를 굴곡진 목살 사이에 파묻고 저를 향해 삿대질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더군요. 입술 주변이 경련하듯 실룩거리는 걸 보니 어머니는 지금 저를 사람들 앞에서 짓밟고 내쫓는 이 순간이 인생 최고의 승리라고 굳게 믿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방금 저 표독스러운 말 들으셨나요?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인간 도리의 문제입니다. 15년을 바쳐 집안을 일으킨 며느리에게 기생충이라니요.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고 눈물 흘리는 게 미덕일까요? 아니면 본때를 보여줘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더욱 극적으로 재구성된 창작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이 이 수모를 어떻게 배로 갚아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머니 옆에는 그의 남편의 내연녀 미소가 승리자라도 된 양. 입꼬리를 비틀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서 있었습니다. 시모의 발치에는 이미 수천만 원어치 명품 쇼핑백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차갑게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들이 누리는 이 화려함이 곧 무너질 모래성처럼, 아니, 곧 터질 시한폭탄처럼 보였거든요. 손바닥에 손톱이 깊게 박히도록 주먹을 꽉 쥐며 저는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저들의 파멸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을 말이죠.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기생충요? 그 기생충이 벌어다 준 돈으로 지금 그 드레스에 입고 저런 가방 들고 계신 거 잊으신 모양이네요. 어머니가 지금 고상하게 들이키시는 그 비싼 와인 한 모금, 그 안에 기포 하나까지도 다 제 돈이라는 걸 말이에요. 제 목소리는 단 한 줌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파티장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뚫고 사람들의 귓가에 명확하게 내리꽂혔죠. 15년 전 반지하 단칸방에서 눅눅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시작했던 그 처절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상철 씨가 첫 사업에 실패해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술로 밤을 지새울 때 만삭의 몸으로 시장통을 누비며 거래처를 뚫고 지금의 제2유통을 만든 건 바로 저였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 피가 배어 나와도 장갑 살 돈 아껴서 기름 한 통을 더 샀습니다. 어머니는 기억하시나요? 쌀 돈이 없어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거래처 사장님들 비위 맞추던 저를 외면하고 잘 나가는 친척집, 잔치에 나가서 며느리가 복이 없어 아들이 망했다며 제 흉을 보셨던 당신의 비겁한 모습을요. 회사가 좀 커지고 제 통장에 잔고가 억 단위로 쌓이자 당신은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 복덩이 며느리라며 제 손을 잡으셨죠. 그 기름진 손길이 닿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가족이니까, 남편의 어머니니까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인내가 오늘 이런 독이 든 성배가 되어 제 가슴을 찌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배신의 시작은 아주 사소하고도 역겨운 향기였습니다. 대청소를 하던 날 안방 침대 밑 깊숙한 곳으로 굴러들어간 낯선 향수병 하나. 제가 평소 쓰는 은은한 라벤더 향이 아닌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진하고 저렴한 달콤한 향기였죠. 그 병을 집어든 순간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짜이는 듯한 통증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설마 했던 의심은 남편의 블랙박스 속에 담긴 적나라한 대화와 신용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추잡한 메시지들에서 차가운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우리 엄마가 호텔에서 큰 파티연대. 지연이 그 여자는 이제 쓸모 없어졌으니까 곧 내쫓을 거야. 걔가 번 돈 우리가 다 쓰고 버리면 그만이지. 조금만 참아, 내 사랑. 녹음된 남편의 히히덕거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가 다시 발끝부터 뜨겁게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기생충이라 부르며 제 인생을 통째로 도둑질하려 모의를 하는 두 사람, 그리고 그걸 뒤에서 옳다구나 하고 부추기는 시어머니. 15년의 세월이 단 한순간에 제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대신 제 안에 무언가가 아주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변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슬퍼하며 조용히 물러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목숨보다 아끼는 그 가식적이고 화려한 껍데기를 산산조각 내기로 말이죠. 파티가 열리기 일주일 전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 명의의 회사 법인카드를 아주 공손하게 내밀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고 눈치 없는 며느리인 척 완벽한 연기를 하면서 말이죠. 어머니, 이번에 친구분들 모시고 호텔에서 크게 파티하신다면서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여기 이 카드로 마음껏 쓰세요. 15년 동안 모신 며느리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동안 못 쓰신 거 이번에 다 보상받으세요. 시모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며 제 손에서 카드를 낚아채더군요. 어머, 지연아. 너도 이제야 좀 사람 노릇을 하는구나. 그래, 이 회장 사모님이 체면이 있지. 아무 데서나 할 순 없잖니? 이 카드는 한도가 얼마니? 혹시 긁다가 멈추는 건 아니지? 어머니가 쓰고 싶은 만큼 쓰셔도 돼요. 제가 어머니 체면 살려드리려고 특별히 신경 썼거든요. 넙죽 카드를 챙기는 그 탐욕스러운 손길을 보며 저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법인카드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공적인 업무를 위해 쓰라고 회사가 빌려주는 단두대의 칼날이죠. 저는 이미 그날부터 세무사와 법무팀을 통해 모든 증거 수집 준비를 끝냈습니다. 어머니가 친구들 앞에서 거드름 피우며 긁으시는 100원 한 장, 내연녀에게 사주는 명품, 100하나가 다 실시간으로 제 휴대폰의 알림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것은 곧 당신들의 숨통을 조르는 확실한 올가미가 될 겁니다. 한도를 무제한으로 풀어준 건 당신들의 끝없는 욕심이 스스로 무덤을 깊게 파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며칠 사이에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미친 듯이 긁어대기 시작하셨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은 화려한 생꽃 장식과 수백만 원짜리 와인, 그리고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려는 아부꾼들로 북적였습니다. 시모의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는 내연녀 미소의 손을 꼭 잡고 마치 승리한 여왕이라도 된 양당당하게 선언하더군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집안의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서 밥만 축내며 주인 행세하던 기생충 같은 물건은 이제 곧 분리수거할 거고요. 여기 이 예쁜 미소가 우리 집안을 일으킬 진짜 복덩이입니다. 벌써 우리 집 장손까지 귀하게 품었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야 우리 집이 제대로 돌아가려나 봅니다. 미소의 목에는 제가 결제 문자로 확인했던 2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남편 상철 씨는 아주 자랑스러운 듯 내연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제가 파티장 문을 거칠게 열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을 때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어머니의 얼굴은 험악하게 일그러지며 제게 독사처럼 달려왔습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당장 여기서 안 꺼져. 분노로 눈이 뒤집힌 시모는 테이블 위에 놓인 얼음물이 가득 든 잔을 집어들어 제 얼굴에 사정없이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줄줄 흐르고 제가 아끼던 베이지색 실크 원피스가 젖어들어 진한 얼룩을 남겼습니다. 주변에서는 어머어머, 어쩜 좋아하는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입가에 옅은 조롱의 미소를 띄었죠. 어머니, 이 아이가 정말 장손을 가졌나요? 그럼 참 축하할 일이네요. 하지만 어머니, 그 축하 파티를 제 돈으로 하시는 건 도둑질 아닌가요? 지금 어머니가 걸치신 그 5천만 원짜리 의상, 저 미소 씨가 목에 건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이 파티장 대관료에 뷔페 음식까지 전부 제 회사, 제 이름으로 된 법인카드로 결제하신 거잖아요. 제 허락도 없이 말이죠. 시모가 코웃음을 치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네 회사? 웃기지 마라. 내 아들이 사장인데. 그게 왜 네 거야? 며느리는 그냥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이나 받았으면서 살림이나 하는 종년이지. 네 이름으로 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억울하면 너도 능력 있는 남편 만나지 그랬니?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사장 마누라 행세야. 그 무식하고도 천박한 발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이라는 게, 그리고 이 사회의 시스템이 얼마나 냉혹하고 정교하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원시인 같다는 것을요. 저는 젖은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 넘기며 가방에서 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파티장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그 추잡한 진실을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을 크게 켜고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 손바닥 위에 놓인 휴대폰으로 쏠렸고 장내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네, 카드사죠? 제 명의의 법인카드. 지금 즉시 도난 및 분실 신고합니다. 네, 맞습니다. 누군가 제 허락 없이 사적으로 부정 사용하고 있는 확실한 정황을 포착해서요. 지금 이 시간부로 모든 결제를 전면 정지해 주십시오. 아, 그리고 방금 전 호텔 대관료와 명품 매장에서 결제된 수천만 원. 상당의 건들도 모두 승인 취소 요청합니다.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은 횡령이니까 카드사에서도 협조해 주셔야죠. 상담원의 차분하면서도 기계적인 목소리가 파티장의 높은 천장에 반사되어 싸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네, 고객님. 본인 확인 완료되셨습니다. 해당 카드는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결제가 정지되었으며 요청하신 승인 취소 절차도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부정 사용에 대한 증빙 자료는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와 내연녀 미소의 휴대폰으로 승인 취소, 알림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그 경쾌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다시 시체 같은 흙빛으로 변하며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더군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사람들 앞에서 나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야? 당장 다시 풀어내라고. 어머니, 죄송하지만 공짜 점심은 끝났어요. 아니, 이제부터는 그동안 누린 모든 것에 대해 아주 비싼 값을 치르셔야 할 거예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호텔 지배인과 명품 매장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다급하게 파티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손님, 방금 결제하신 카드들이 모두 승인 거부 및 도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파티 대관료 1,500만 원과 아까 가져가신 명품 100세 그리고 저 목걸이 대금을 당장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규정에 따라 물건을 즉시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인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해일처럼 시모를 덮쳤습니다. 어머 세상에, 회장 사모님이라더니 전부 다 며느리 돈으로 생색낸 거였어? 도난 신고라니 저거 범죄 아니야? 경찰 오는 거 아니야? 우리도 엮이는 거 아니야? 시모는 당황해서 가방 속에 다른 카드들을 미친 듯이 뒤져 꺼냈지만 그것들도 모두 제가 관리하는 법인 가족 카드였습니다. 당연히 모두 한도 초과 혹은 정지 메시지만 뜰 뿐이었죠. 내연녀 미소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뺏기지 않으려 양손으로 목을 부여잡고 발악했지만 매장 직원은 단호했습니다. 손님 신고된 카드라 법적 절차에 따라 지금 즉시 회수해야 합니다. 계속 거부하시면 영업방해와 절도 혐의로 즉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소란스러운 그들을 뒤로하고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파티장에 들어온 저희 회사 법무팀장님과 변호사님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죠. 어머니, 그리고 상철 씨, 잘 들으세요. 법인카드를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사적 용도로, 그것도 불륜 상대에게 명품을 사주고 이런 호사스러운 파티를 여는데 쓰는 건 엄연한 공금 횡령입니다. 이미 지난 일주일간 어머니가 긁으신 모든 내역, 상철 씨가 내연녀와 호텔을 드나들며 회사 공금을 쓴 증거 자료는 경찰과 세무서에 제출을 마쳤습니다. 아, 그리고 상철 씨, 오늘부로 당신의 사장 직위 해임안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니 이제 당신은 우리 회사에 발 한 짝도 들릴 수 없는 그냥 백수예요. 내 집에서도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고요. 파티장 문이 활짝 열리고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멱살을 잡으려다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죠. 입가에 허연 거품까지 물어가며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시더군요. 이 기생충 같은 년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사람 만들어놨더니 어디서 감히. 저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기생충은 제가 아니라 남이 15년 동안 피땀 흘려번 돈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그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는 당신들이죠. 법대로 하세요. 그게 당신들이 우습게 보던 이 세상의 질서니까요. 아수라장이 된 호텔을 뒤로하고 홀로 나오니 밤 공기가 무척이나 시원하고 달콤했습니다. 얼굴에 묻었던 얼음물은 어느새 차갑게 말라 있었지만 그 감각은 제 가슴 속에 승리의 훈장처럼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현장에서 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고 남편과 그 여자는 수천만 원의 결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채 현행범으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단숨에 풀려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법원에 접수되었고 회사는 대주주인 제가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저들은 이제 자신들이 저지른 탐욕의 대가를 차가운 법정에서 그리고 텅 빈 통장을 보며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사연을 들으시며 가슴이 뻥 뚫리셨나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신의입니다. 하지만 그 신의를 발로 걷어찬 자들에게는 그들이 그토록 숭배하던 돈으로 가장 처참하게 응징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정직합니다.
자기가 흘린 땀이 아닌 남의 노력을 훔쳐 누리는 화려함은 결국 오물 위에 세워진 모래성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명품은 남이 사준 가방이 아니라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자신의 당당한 자부심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저 지연이는 이제 기생충이 아닌 진정한 제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늘 정의로운 사이다 같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